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양지수를 견인한 하루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2차 전지주가 모처럼 기지개를 켠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의 뜨거운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의 열기 확산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에너지주 불꽃 랠리, 원전, 수소, 이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전력 수요 이슈로 원전과 수소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SMR 신에너지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영국 원전 사업단 방한, UAE 대통령 국빈 방문, 체코 수주 기대감 등 잇따른 호재로 원전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차 전기본 발표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원전과 함께 수소 에너지도 AI 시대 전력 공급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수소 에너지 실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시장의 주인공 단연코 에너지 관련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원전의 시간이었는데요. 다양한 호재가 겹치면서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원전주의 시간이 왔다고 보고 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정말 이 지능책이 정말 원자력까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을 좀 일으키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취지로 한번 봐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전 관련 주식은 사실 이제 현재 글로벌 에너지 그 시장 트렌드와 좀 정책 변화를 좀 고려할 때 지금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좀 탄소 중립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목표를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에너지 안보적인 면에서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이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좀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소형 원자료 모듈 SMR과 같은 기술 혁신이 지금 안정성과 경제성을 좀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힘이 강했습니다. 미국 원전 설계 업체의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에 설비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날아올랐는데요. 이번 납품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 SMR 시장에 있어서 선점 효과 누릴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먼저 SMR 시장을 살펴보면은 이제 크게는 이제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캐나다, 한국, 폴란드 이 5개 나라만이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이 과점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고 좀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번 이 미국 원전 설계 업체와의 그 수주 계약을 통해서 두산의 기술력을 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됐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수주 가능성으로 지금 이제 다른 프로젝트 수주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SMR 시장은 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은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시장 확대 위치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진엔텍도 오늘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올해 1월에 상장한 새내기 주죠. 근데 기존 상장주들에 비해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우진엔텍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추가 상승 여력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현재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이제 신생 기업이라는 그런 점이 가장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로 좀 묶이면서 오늘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렇게 주식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적이 양호하다고 하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좀 계속 관심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기술력과 사업 모델이 과연 얼마나 좀 실체로 좀 증명되냐를 좀 실적을 계속 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소주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 신에너지원으로 부상하면서 차량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폭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2050년에 글로벌 수소 수요가 4억 톤 이상으로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최근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 빅테크사들도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수소 에너지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공지능의 저희 발달로 인해서 좀 전력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전선이나 변압기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좀 흐름이 좀 넘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수소 역시 좀 단순하게 좀 지켜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데 먼저 이제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차량이나 발전소,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 정부가 이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 삼성, SK 등 대기업들의 이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수소 산업의 성장을 좀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현대차나 삼성, SK, 효성중공업 등 이제 전방위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그렇다면 수소 에너지 경쟁력이나 투자 현황 정확히 어떨까요?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이제 수소 쪽에는 많은 투자를 해오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좀 많이 이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개발 및 생산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도 좀 개발 중에 있고 삼성 역시 이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다양한 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수소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 좀 구축을 하면서 지금 목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좀 서포트해야 이는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가 사실 수소차 정도를 제외하면 쓰임새가 아직은 좀 적어서 시장 규모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원전과 같이 추세적인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지 또 현 시점에서 종목들 어떤 재료를 기준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수소 쪽은 아직도 좀 그 신생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좀 갈 길이 좀 멀긴 멉니다. 예, 갈 길이 멀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과 같은 추세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다음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수소 에너지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그리고 이 생산 비용 절감이 좀 필요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그리고 규제가 좀 완화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접근 방법을 따진다고 하면은 수소 생산이나 저장, 활용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투자 여력을 좀 가진 기업을 선택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 좀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한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과 수소 중에 송민철 과장의 최선호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퓨어셀을 가져오셨는데 다양한 기업 중에서 이 두 기업을 주목하시는 이유 들어볼까요? 먼저 이제 두산그룹이 이번 신재생을 통해서 정말 거듭났다. 예, 올해 가장 정말 각광받는 이런 그룹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SMR로 좀 유명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이제 따져보면 이제 종합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건설,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근 이제 SMR 기술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주요 설비를 공급하는 즉 이제 화력 발전소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상 풍력 발전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풍력 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사업도 좀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이제 산업용 수처리 관련해서는 정수 및 폐수 처리 설비를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좀 다양한 중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SMR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미국 원자력 설계 업체와 협력해서 SMR 설비를 지금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두산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해상풍력에서는 이제 다수의 국내 프로젝트를 역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자력뿐 아니라 해상, 풍력 등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는 두산 전체적인 그 그룹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 남겨주셨습니다. 에너지주 불꽃 랠리, 원전 수소, 이제는 우리의 시간을 주제로 오늘 송민창 과장의 원픽,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퓨얼셀까지 만나봤습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며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원전과 수소, 종목별 기술력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사연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한경 매거진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의 참견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은 50대 여성 윤희님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 4천만 원으로 비중은 국내 주식이 97% 그리고 현금 3%입니다. 현재 네이버, LG화학우선주, 현대제철, 이마트,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브, 휴비츠 등 총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윤희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그리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희님의 포트를 보면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이 배분이 되어 있지만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없는 점 조금 아쉽게 보이는데요.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성준 이사께서는 20점, 김병수 PB가 50점으로 두 분 모두 오늘은 낮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특히 이사님이 포트의 참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없었던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형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양상이 초창기에 하시는 그런 양태가 지금 그대로 지금 묻어나고 있는데요. 사연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10% 이상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근데 손실은 특별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익은 계속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그 위에가 상단은 좀 닫혀 있는 상태인데 하다 보면은 항상 수익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손실이 나면은 계속해서 일단 종목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의 구도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이거 수익 낼 수가 없는 포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반대로 좀 이제 조금 좀 많이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연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참에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재편에 이제 기회로 좀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잘 찾아오셨다는 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김병수 PB는 절반의 점수인 50점을 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셨을까요? 네, 일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봤던 종목들이고 한 번씩 유행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업종별로 이제 사이클이 돌 때 아마 소외된 종목들만 남게 된 경우에는 이런 포트폴리오 갖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난 걸 매도해서 조금 손실 난 걸 채우거나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종목 전체가 이제 다 파란불이 켜진 거를 갖고 되는 경우가 좀 낮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다 나쁜 종목들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지금 주가가 발을 하고 있다시 아마 업종별로 사이클이 돌 때 그 사이클을 조금 늦게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좀 일찍 따라가신 경우에 이런 포트폴리오가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윤희님의 포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박권 앵커가 방송 전에 윤희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네. 윤희님 어떤 분이셨나요? 네, 우선 우리 윤희님이 점수를 보고 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현재의 점수잖아요. 얼마든지 또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윤희님이 지금 굉장히 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은 뭐 확실하죠. 모두 손절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연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3년 전에 한 드라마에서 주식 투자 이야기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익을 보면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사고, 또 손실이 나면 본전 생각나서 자금을 조금씩 계속 추가로 투입하다가 그러다 보니 4천만 원까지 지금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수익은 10% 넘으면 대부분 파는 편인데 이게 저 손절 타이밍을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기가 얇아서 좋다고 하는 종목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종목 수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고요. 가장 답답한 거는 손절을 10% 정도 기준으로 무조건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팔았는데 오르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그래도 10% 원칙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희님의 이 투자 스타일을 봤을 때 어떤 원칙을 좀 세우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사실 한때 다 유행했던 종목들이고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인 건 사실인데요. 어떤 종목, 이 종목은 이거 왜 샀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종목도 사실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현실이 미래도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매도가 힘들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이분은 좀 매수도 상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뭐 다른 분들의 그런 추천을 받고 또 사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그래도 미래에 좀 나아지겠지라는 뭔가에 좀 더 확실한 좀 그 근거가 매수의 근거가 조금 더 있는 종목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매수는 10% 이익 실현한다. 수익 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종목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굳이 하나의 원칙을 한다면 반대로 매도를 차라리 10%로 조금 한정을 시키고 매수는 조금 더 그래도 끌고 가는 방향이 더 현명하지 않겠냐. 굳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앞서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참에 이제 좀 큰맘 먹고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좀 재정비를 해 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매수 종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익 실현보다는 손절 기준을 더 정확히 지키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희님이 현재 10종목 갖고 계신데 하이브를 제한 9종목이 손실 중이라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연과 함께 포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의뢰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포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기다리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윤희님이 현대제철을 보유 중인데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철강주 살아날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마트, 아직 더 떨어질 곳이 남았나요? 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 주셨고 하이브와 종목별 비중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윤희님이 한숨의 8화를 차지하고 있을 네이버 궁금증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AI 대표주라고 해서 샀는데 AI 이야기는 없고 온통 라인 얘기고 주가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김병수 PB가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네이버를 언제쯤 사셨는지가 일단 좀 궁금한데 요 최근에는 아마 네이버가 그렇게 좋은 기사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사셨다기보다는 한 22만 원 선에 매수하신 걸 봐서는 한 그래도 올해 초 또는 아니면 작년 말에 좀 매수가 들어오셨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AI 쪽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와 굉장히 크게 경쟁을 하던 업체인데 요 근래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쪽 문제만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일본 매출 비중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매출 비중이 20년부터 좀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좀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네이버 문제가 이제 라인, 야후, 뭐 일본 쪽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일정 부분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종합 쇼핑몰 사업도 이거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큰 멀티플을 봤던 사업이긴 한데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나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엔 네이버가 주가가 다시 한번 25만 원대, 30만 원대까지 넘어가려면은 이런 AI라든지 이런 신사업에 대한 외형 상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단순히 이런 광고 쪽에서 뭐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단순 이미지 노출형 상품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외형 성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지금 당장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조금 긍정적이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소액주주 인원수가 10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다음 궁금증은 현대제철입니다. 연초에 한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철강주가 뜰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고 현대제철을 매수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답답하다고 하시는데요. 요즘 중국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고 하반기는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4월까지 실제로 제조업 그 확장 지수가 나왔고 이번 주에도 또 중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중국 경기가 바닥을 좀 쳤다고 봐도 좋을지, 그렇다면 철강주가 부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데는 뭐 저는 가능성 높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철강 회사들의 이 비중, 지금 1위가 중국의 바오산 철강이고요. 글로벌 20위 중에서 11개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현재 적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공급 과잉이란 의미죠. 현대제철은 전체 수출 비중이 20%가 채 되지는 않는데 그나마도 이제 중국은 더 미미하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이 철강 회사들만 해도 충분히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굳이 한국산까지 수입을 할 이유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현대제철이 이 중국 관련주로서 분명히 부각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얘기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제철이 현재 PBR이 0.22입니다. 사실 우리 연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기대감에서 이제 저 PBR 주들 열풍이 한번 불었었고 최근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철강 회사들이 가장 거기에 소외가 되는 아마도 업종별로 따지면 PBR은 제일 쌀 겁니다. 철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가 부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수익성에 대한 그런 조금 부재 그리고 특히나 뭐 건설 경기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단순하게 중국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 철강주들이 뜰 거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이제 공식이었고 지금은 조금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함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가급적이면 글쎄요 반등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종목 교체 쪽으로 저도 이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교체 쪽으로 좀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질문들이 있는데 윤희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마트를 애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대형 마트에 사람들 많이 오고 계시죠. 저도 갈 때마다 정말 사람들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생활 주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기업들 많이 보이는데 주식은 좀 생각보다 더딘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생활은 주식이랑 좀 다른 것 같다. 라면서 한숨을 이제 가득 담으셔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마트 팔려고 보면 이제 더 떨어질 곳도 없을 것 같아서 자꾸 못 팔겠습니다. 더 떨어질 곳이 남았나요?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마트 제가 보니까 지금 2월 이후에 꾸준히 우하향 중입니다. 59,000원대 저점 찍고 반등에 좀 나서나 했더니 다시 하향하고 있는데 김병수 PB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실생활에서 이마트를 자주 가셔서 이제 이마트 주식을 좀 사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마트에서 무엇을 사셨는지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더 좋은 종목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라면 종목도 요 근래에 굉장히 좋았기도 했고 마시다시피 냉동식품 저는 업체도 좀 좋았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2011년 이후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사상 거의 최저가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4월 분할이 아니고 11년에 분할했고 지난 4월에 이제 사상 최저가를 나오게 됐는데 그게 59,000원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만 원 정도로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올 1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이런 비용 절감 효과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24라든지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마트 외에도 이런 연결로 잡히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 관련해서 이마트가 지금부터 주가가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반등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PBR이 0.15배입니다. PBR 방금 말씀드린 현대해철보다도 PBR이 좀 낮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이마트는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이런 쇼핑몰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온라인 쪽 ssg.com이라든지 온라인 쪽에서도 큰 두각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 마찬가지도 이마트 종목도 그렇게까지 갖고 계시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만약에 더 좋은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이마트도 우선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워낙 경쟁 업체도 많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윤희 님이요. 또 BTS 딸이 BTS의 또 팬이라고 합니다. 자, 아들은 또 뉴진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뉴진스 BTS의 RM이 또 컴백을 하죠. 그래서 하이브를 사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팬분들은 또 이런 말하면 싫어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또 가자마자 금방 또 빨리 제대를 하는 느낌은 있어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예 정말 요즘 뭐 이렇게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제대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주가에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하면서 하이브는 좀 더 사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뉴진스가 지난 금요일에 또 본격적인 컴백을 했죠. 그리고 일본 진출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또 BTS 멤버 진도 전역을 앞두고 있네요. 자 김성준 이사. 자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제대를 하고 있는데 네, 오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죠. 네. 예. 그럼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 산업, 국내 엔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좀 논란들도 있었고 거기다가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또 이제 일부 업체들은 뭐 2분기에도 별로 실적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좀 들리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단기 이슈로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뭐 최근에 K 푸드 또 K 뷰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글로벌 경쟁력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요. K 엔터도 잠시 좀 숨고르기가 진행될 뿐 경쟁력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고요. 특히 가장 제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됐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처분 결론이 곧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름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들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다른 엔터사와 달리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BTS가 없는 구간 2024년 올해에도 올해 작년보다도 더 좋은 영업이익 3천억대 이익도 기대가 되고 또 내년에는 BTS가 완전체로 활동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에서 유일한 수익 종목인데 비중은 3%에 불과하십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이 하이브를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리면서 자녀분들의 말을 좀 들어가면서 오히려 비중을 점점 이쪽으로 더 늘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V자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구간인 만큼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부근에서 조금 밀리면 좀 사고 이런 식의 전략으로 하면서 좀 늘려나가지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해서는 노이즈 해소 가능성도 있고 BTS의 그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우수하고 또 내년에는 BTS의 완전체 활동이 기대되는 만큼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희님이 자기 포트에 그 종목 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몇 개의 종목을 담는 게 좋을지 또 대형주, 중소형주 등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실지 이번에는 김병수 PB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금액을 더 넣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신다고 보셨을 때는 종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동일 비중으로 한 5개에서 6개 업종, 그래서 종목도 대략 한 7개에서 8개 정도만 보유하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나눠서 매수하시는 경우도 좋겠지만 대략 한 번 매매하실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중을 조금 종목 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나눠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유명한 종목들이고 한 번씩 저희 신문 기사에 많이 났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를 많이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뭐 수출이라든지 내부에서 좀 대표적으로 업종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은 아마 반도체, 뭐 자동차, 뭐 2차 전지, 헬스케어, 뭐 화장품 이런 종류가 아마 떠오르실 텐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표현하죠. 업종별 1위 종목들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종목 공부를 나선다면은 이런 비중이라든지 비중 배분이 아마 조금 더 이런 기준이 생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 어떻게 보면 다 유명한 종목들이었긴 했지만 업종을 먼저 보고 종목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아마 종목을 먼저 듣고 나눠서 보니 이런 다양한 업종이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 비중으로 5개에서 6개 정도. 보통은 분할 매수를 하니까 한 번 매수할 때 300만 원 정도로 이제 선을 지키고 섹터별 대장주를 먼저 파악하는 그런 습관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란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윤희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본격적인 적극적인 좀 참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이사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주식 2라운드는 이제 시작이라는 최종 참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저런 말씀을 남겨주셨을까요? 예, 사실 뭐 이 포트는 대부분의 이제 주식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들 경험하시는 포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네이버를 기본적으로는 일단 20% 정도로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로 하실 수 있다면은 전량 매도를 해서 다른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조언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비중을 일부 줄인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를 비중 20%까지 좀 늘리는 방안, 그쪽으로 이제 하시고, 만약에 다 파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몇 번 말씀드렸던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신재생 쪽에도 일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은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좀 반등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는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 온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는 조금 더 좀 업황 괜찮은 걸로 한번 좀 교체를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역시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60% 정도까지 차지할 것이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광산의 그 광구의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절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해서 이제 나중에 수익으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팔 수 있으면 다 팔면 좋겠다. 그러나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브는 조금 늘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병수 PB의 포트의 참견도 보겠습니다. 자, 업종별 1위 종목을 연구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뭐 대장주를 보자는 얘기입니까? 일단 지금 종목들 자체는 문제가 그렇게 없지만 과거에 좋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축소해야 될 종목들보다는 여기서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어떻게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중 확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업계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다면은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발판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물동량을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 아니고 또 더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고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업종별로 1위 종목들이 담겨져 있는 포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이 좋다고 판단하시거나 앞으로 좀 유망해 보인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업종에서 1위가 어떤 종목인지를 좀 보시는 것도 우선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포트에 참견 들어봤습니다. 윤희님 방송 보고 계시죠? 예, 두 분의 포트에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희님처럼 포트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신청자분들에겐 저희가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동일 고무벨트가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시고요. CJ시푸드 원 우선주가 상한가에 진입해서 25,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DRB 동일주 역시도 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CJ시푸드 좋네요. CJ시푸드가 시가대에서도 5%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페인트주도 노루페인트를 포함해서 사바페인트가 현재 9,100원 선에서 거래되는 점 12만 주의 거래량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시죠. 현재 화면에 보이는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단주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짚어볼 만한 점은 이렌시스가 현재 8만 주 정도의 거래량 끌어오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이 투자주의 종목 지정 형식에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신재생 관련주가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신재생 관련주가 LS 에코에너지가 45,550원 선으로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도 27,200원에 1.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사명 SNC입니다.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9,92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센서 제조 전문 업체로 정규장 15%대 급등세를 보였는데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SM도 오늘 정규장에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죠. 2.6% 하락세 가져가면서 9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꿈비따드에서도 2%대 하락세가 나오는 점, SM코어도 2% 하락하면서 5,2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는 폴라리스 AI입니다. 정규장에서 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종목인데요. 현재 시가대에서도 2%대 상승세를 이어가는 IT 관련주입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시죠.
4위는 CJ 시푸드입니다. 장 마감 후에 조미김 제조업체인 사내상사의 주식 취득 결정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12월에 사내상사 지분의 100% 인수로 김 사업을 확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주식 인수 부분을 주가에 이미 반영된 모멘텀으로 봐야 할지 또 내일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김 얘기를 좀 계속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일본과 중국의 지금 김 작황 부진 속에서 지금 한국의 김 수출이 좀 수요가 좀 늘어난 점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김 수요 수출국은 이제 일본이지만 최근에 이제 환경인 오염이나 아니면 좀 대기가 좀 이렇게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김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대한 반사 수익을 이렇게 좀 우리 나라가 얻고 있고 유럽이나 동남아 등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식 김밥이 K푸드 열풍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냉동 김밥의 경우는 이제 북미 지역을 좀 중심으로 품절 대란을 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내에서 냉동 김밥을 이제 수출하는 기업은 이제 세 곳으로 월 수출 물량이 200에서 300만 개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김 관련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고 이 CJ 시푸드에 대한 수혜도 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김 수출이 정말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뜨거웠었잖아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위도 함께 열어보시죠. 4위에는 사마페인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페인트 관련주들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의 시작에서는 사마페인트를 비롯해 노루페인트 등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 넘는 상승에 9,000원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확인하시죠. 2위는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는 보안 솔루션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로봇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는데요. 정규장에서는 3% 상승 보이더니 시간에서 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박의 1위 확인합니다. 1위는 동일 고무벨트입니다. 장 마감 후에 캐터필러와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하면서 시간외에서는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내일 장까지 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동일 고무벨트 관련해서는 지금 수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러버 트랙에 대한 매출로 지금 거의 연간 매출액의 80%를 지금 수주를 했다는 공시로 인해서 이렇게 좀 급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러버 트랙 관련해서는 이 벼를 수확하는 이 대형 농기계 콤바인과 시내 공사에 쓰이는 이 도시형 굴착계 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강철 트랙 대신 최근에 트렌드가 고무 트랙을 바퀴로 좀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틸 트랙에 비해서는 좀 저소음과 저충격으로 노면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고무를 주제로 한 러버 트랙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는 추세고 80년 전통의 이 동일 고무 벨트는 러버 트랙 분야에서 세계 1위,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에 대한 확장성이 이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 더욱더 눈여겨봐 주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일 고무벨트가 어떤 기업인지 또 공시 내용은 어떤 건지 조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 여러 얘기들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민철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미리 떠오를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두 분의 내일장 원어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김성준 이사 LIG 넥스원이고요. 김병수 PB는 하이로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준 이사 내일장 원어원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인데 오늘 보니까 좀 다시 올랐더라고요. 예, 어떤 모멘텀을 주목해 볼까요? 예, 지난 1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이제 19조 2천억 그리고 올해도 이제 3조 원 가량의 수주가 추가로 있었고요. 그래서 연매출 한 3조 원 규모로 따진다면은 5년에서 한 7년 정도의 일감을 미리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제 수출 비중 지금 잔고 중에서 수출 비중이 이제 55%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국내 내수용은 대략 한 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면은 수출은 20%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천공 투수주 받은 것이 대략 이제 7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26년부터 매출이 인식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후년이지만 가파른 매출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 장기적인 수익성 성장에도 일단 큰 이상 기류는 없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박람회도 참가했었던 이제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천궁의 수주 기대감 갖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7월경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비궁에 대한 그 마지막 최종 테스트가 7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방산 업체 중에서 이제 미국에 최초로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이제 기사였는데요. LG 넥스원이 대한항공을 제치고 1조 3천억 규모의 차세대 중형 4단급 무인기 업체로서 최종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국방 쪽에서의 쓰임새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후 무인 드론기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미리 선점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해자를 선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미래의 또 성장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의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이제 인수했었던 코스트 로보틱스가 이제 올 6월 다음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가 완료가 되는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로봇과의 방산의 시도지 거기에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무인 드론 이런 시장까지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함으로써 기존의 탄탄한 수익성과 함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일단 20만 원 정도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수주 기대감과 로봇 쪽과의 시너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LG 넥스원 목표가 20만 원 잡아주셨고 계속해서 김병수 PB의 내일장 101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로닉인데요. 5월 중순부터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다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남미 지역 등 시장 다변화를 좀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렌탈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신규 고객이 좀 유입 효과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모양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1분기 매출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매출 한 79억 원 정도로 조금 작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영업이익도 13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5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부분의 매출액도 한 10% 정도 성장하게 됐지만 수출 실적이 한 7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가총액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북미라든지 남미 쪽으로 신규 지역에 대한 발굴 성과가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기사 쪽에서 남미 쪽 이제 의료기기 인증에 대한 성과라든지 인증 완료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의 성과가 더 기대된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특히 이제 홈세라라고 알려진 어떻게 보면 미용기기죠. 이게 렌탈 서비스가 출시되게 되면서 월 평균 조금 많은 50% 이상이 되는 고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고주파 방식 대비 집속형 초음파 방식은 조금 상대적으로 고가이긴 하지만 렌탈 후에 이거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관련해서 매수가 더 다시 또 이거를 렌탈 후에 매수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특히 전 세계 미용기기 시장 2위인 브라질이 한 1조 3천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전 세계 미용기기 시장 2위인 브라질 쪽의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시장 다변화가 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지금 대략 한 8,000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거보다는 살짝 높은 한 9,000원 선 정도를 조금 보시고 투자를 하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료기기 제조 판매 회사죠 하이로닉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그리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두 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혼조세를 보이던 중화권 증시들이 오후 들어 급등세 보였는데요. 사기지수가 1% 넘는 급등에 3,1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선전도 95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항생이 가장 강하네요. 1.3% 상승세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답답했던 한중 관계가 드디어 물꼬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한한력 해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은 국내에서 들썩였는데요. 주말 사이 개최됐던 한일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한일중 3국의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또 3국의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한 만큼 국내에서 중국 관련주들 추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모두 상승세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닥스 0.2%, 깍그가 0.1%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 미국 증시가 쉬어갑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